제가 저는 중립입니다. 채돌이는 중립. 그치. 근데 약간 그거는 좀 인정했어요. 추경. 야, 이거는 이게 같이 공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아유 유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티플렉스 드신 분들이 아이고 이제 오시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참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나라가 빚을 져서 돈을 찍어서 뿌린다. 이자를 올린다. 이게 원래 이게 방향성이 좀 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게 금리를 동결하고 추경 편성을 하거나 금리를 인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진짜 눈덩이처럼 크게 돌아올 수 있어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대선 후보들이 좀 할까 이 생각을 좀 해서 앞부분을 잠깐 봤는데 뭐 누구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 뽑냐 이거. 이게 공존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정책을 보면은 약간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정책으로 경제 정책으로 많이 내놓은 것들이 그거잖아요. 약간 친환경 에너지, 저탄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린 에너지 이쪽으로 가서 이제 이런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뭐 저탄소, 수소, 뭐 요게 친환경 에너지들 이렇게 위주로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인프라니까 솔직히 막말로 지금 뭐 수소차가 만들어진다 한들 전기차가 많이 만들어진다.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전기차가 좀 이르다라고 하는 게 전기차 충전소 찾는 것도 일이에요. 만약에 지금 지하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들이 전기차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오토 충전해요. 그거. 지금은 주유소 같은 데 가서 금방 넣고 가면 되지만 그럼 결국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에너지, 수소차 이게 과연 얼만큼 좋을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있는 게 이런 인프라들을 확충시키겠다. 그 인프라를 늘리겠다. 이제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주된 내용이 많은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원전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좀 4차 산업,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지금 한참 핫한 그리고 5G 오늘 아까 보니까 5G 얘기도 나오던데요. 뭐 데이터 얘기 나오면서 이 5G 통신을 통해서 막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약간 좀 전반적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그쵸 뭐 좀 당연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뭐 당연한 얘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사실 뭐 수소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거 만든다고 해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에 도움이 될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 입장이었잖아요. 원전이나 제약바이오, 5G 이런 거. 그리고 약간 안철수 후보가 말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핵심 기업, 예를 들어 반도체는 우리나라 탑이다. 뭐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군을 뭐 초격차,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도적인 기술을 만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거를 전 세계의 삼성전자 같은 걸 5개, 6개를 만들면 이제 그 밑으로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성장을 할 테니까 약간 피라미드 형식으로 위에를 좀 강력한 걸 만들어 놓고 약간 낙수 효과 느낌이었어요. 요런 얘기들이 좀 많았고 사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린 에너지랑 약간 좀 경제적으로 임팩트 있는 느낌은 조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요런 거라고 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으니까 여기에 관련주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뭐 사실 지지율로 보면은 안철수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쪽이
그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면은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거야. 원래 만약에 시장이 좀 평이했어. 아까 말한 오늘 제가 교육해 준 것처럼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막 그 난리 안 치고 그냥 평범했어. 그냥 뭐 없어. 그냥 뭐 금리 인상한다더라. 뭐 이거에 시장 한 번씩 발작발작 하고 뭐 요 정도의 시장만 됐었어도 지금 사실 수소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저탄소 여기 관련주들 돌아가면서 수남에 나왔을 거고요. 이 원전 관련주 제약바이오 5G 여기도 돌아가면서 메타버스도 있겠죠. 메타버스 이쪽 여기는 약간 그 그린 에너지라면 여기는 약간 데이터 산업군 이런 얘기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던가.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난리 쇼를 했을 텐데 지금 시장이 더 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어서 이런 얘들이 지금 움직이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수소 관련주들 뭐 그 얘기했다고 움직일까요? 지금 러시아 초소가 지금 우크라이나 포탄에 박살이 났는데 지금 뭐 수소 에너지가 뭐가 중요하고 충전소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지. 그럼 이 중에 그나마 조금 그거랑 연관지어서 지금 시장 상황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을 때 당장에 좀 효용성이 있는 얘기들은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원전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좀 많은 값을 낸단 말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정말 티격태격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원자재가 폭등했을 때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사업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장 이슈랑 연결돼서 움직일만 해요.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한전기술이라던가 한전 KPS도 있을 거고 오르비텍도 있을 거고 일진파워 이런 애들도 있겠죠. 물론 내일 뭐 시장 빠지면 얘네들도 똑같이 하락은 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이슈랑 그래도 묶여서 좀 살아남기 좀 수월하다 싶은 애들은 요 중에 원전 산업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나 포트의 일부는 넣어두셔도 괜찮겠죠.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주식이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실험적인 얘기들을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얘기한 그 경제랑 묶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게 이제 후보들의 약간 경제 공약,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제 이 중에 그나마 지금 시장 이슈,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묶일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수소에너지 뭐 개발한다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 폭등, 천연가스 폭등, 뭐 석탄 가격 폭등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대체 에너지로서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원전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탈원전 정책하고 묶여서 만약에 시장이 폭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정책 관련주들 중에서는 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분께서 저출산 얘기했는데 아니 저출산 얘기도 저출산 이거 우리나라 이거 무조건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책? 아 무조건 얘기 나오죠. 저출산 정책 얘기 나와요. 근데 아까 말했죠. 얘네들은 시장이 평이했으면 갔을 거야. 근데 지금 그 앞에 시장 이슈가 너무 커다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위기라는 커다란 이슈가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정책 관련주들이 못 가는 거예요. 뭐 일자리 관련주, 뭐 이런 거 하면 최저시급, 뭐 이런 것들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런 거 원래 평이했으면 얘네들 돌아가면서 막 난리 쳤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시장이 순환매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시장 생각하면은 일자리 관련주 어차피 얘기 나올 거니까 담아놓죠. 뭐 최저시급 담아놓죠. 저출산 담아놓죠. 약간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은 오늘 했던 교육을 잘 되새겨 보시면 돼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가지고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은 시장이 평이하거나 상승할 때 시세를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도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이게 좀 완화되는 거죠. 일단 러시아 쪽 올라가네요. 그리고 사실 안철수 후보가 말해준 이렇게 좀 우리나라 핵심 산업군들 있죠. 자동차, 현대차도 이제 잘 나가죠. 자동차,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얘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횡보하거나 상승할 때 탄력을 받아서 얘네들이 가는 거예요. 뭐 2차 전지가 가면은 또 2차 전지 안에서 따라서 가는 거고, 자동차 관련주 가면 그 자동차 관련주 안에서 자동차 부품, 뭐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이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이런 거는 시장이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 그럼 언제 횡보하고 언제 상승해요? 사실 지금은 횡보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거의 뭐 그냥 그거예요. 중내산해하는 자리에 있어요. 하락했던 시장이 횡보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횡보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거 있죠. 요단강에 갔어. 그리고 요단강 뱃사공한테 딱 돈을 주고 배를 타서 노를 지금 저을랑말랑하는 그런 기분인 거지. 지금 뭐 안정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볼만한 딱 그렇게 확실한 건 없어요. 진짜 지금이 진짜 제일 애매한 시점이에요. 중냐 사냐의 문턱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죽을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살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인 거지, 살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